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 읽어주는 남자, 광맨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땠나요? 저는 굉장히 좀 정신이 없고,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금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일주일이 마지막이자 시작, 그죠? 일요일 저녁 8시, 10분 정도 지금 지났는데,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하는데 시간이 잠시 걸려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광맨의 잠시 너의 곁에 2화 시작할게요. 대학 생활 하면은 우리 전공, 공부 이런 거보다도 아무래도 과 친구들 혹은 뭐 동아리 친구들 그런 분들과의 술자리 혹은 아니면 MT, 소개팅 이런 게 더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죠? 제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해요. 저는 호주에서 대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대학 생활은 체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술자리를 많이 가지고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재미없게 공부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런 게 조금 부럽기도 하고 제가 못 해본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더 오늘 여러분이랑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대학생활 우리 오픈 카톡에서 지금 현재 대화 중이니까 혹시 만약에 라이브 방송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 혹은 지금 채팅방에는 제가 채팅방에는 따로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다들 5분 청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청취하시는 분들 오픈 카톡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링크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대학 생활 뭐 중간중간에 질문 제가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는 이러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뭐 이러이러한 해프닝이 있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는 세 가지 사연 말고도 현재 지금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21살 대학생 친구를 제가 게스트로 한번 모셔봤어요. 일단은 게스트랑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두 곡 노래 팬텀의 날아올라 그리고 김조한의 마이 드림 먼저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21살 대학생 친구를 제가 게스트로 데려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분 게스트랑 오늘 대학생활 아무래도 본인이 대학생이니까 잘 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 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한번 직접 대학생에게 생활을 한번 대학생이 어떠한지 물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원 소재대학교에서 지금 2학년을 다니고 있는 기계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종계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을 처음 하시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2학년을 하시고 있대요, 지금. 지금 2학년이시라고. 예. 그러면은 혹시 뭐 본인 수원 소재 대학교면은 정확히 어딘지는 얘기 못하시고. 말하시면, 말하시면이 아니라, 말하면,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기계공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과예요. 기계공학 전공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공대인 건가요? 공대? 네, 공대죠. 공대. 어때요? 본인 대학 생활 지금? 대학 생활은 일단 공대를 한해서 본다면 정말 남자밖에 없거든요, 공대가. 네. 한 수업에 5명 정도가 있어요. 음, 110여 명 정도 들을 수 있는 수업에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 칙칙한 게 공대의 모습이고, 음, 대학 생활 자체에선 제가 동아리를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되게 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아리 활동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동아리 활동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성균관대학교는 약간 다른 학교랑 다르게 학회 위주가 아니라 취미 활동 위주라서 사진 동아리 그리고 이제 스트릿 댄스 동아리 이렇게 2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동아리, 사진 찍는 거 저도 되게, 근데 저는 사진을 제가 되게 못 찍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항상 그냥 셀카만, 본인 사진만 찍고 하는데, 아, 사진 동아리 하면은 배경사진 그런 거로 찍는 건가요? 아니면 인물 위주로 찍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인물 사진을 위주로 많이 찍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사진이란 게 한 사람의 추억이 담겼을 때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찍는 걸 좋아하고 풍경 사진은 다른 사람이 많이 찍어주니까 저보다 아, 잘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찍으니까
사람을 많이 찍는 걸 좋아합니다. 그 동아리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 스트릿 댄스 동아리도 같이 겸하신다고 했는데, 뭔가 사진 동아리랑은 조금 안 어울린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때요? 동아리 그거는? 춤추는 건가? 춤, 당연히 추죠, 스트릿 댄스. 스트릿 댄스니까. 당연히 추죠. 그죠? 당연히 추는데, 약간 동아리 문화가 아무래도 춤이다 보니까,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랑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동아리 친구들 자체는, 일단 활기찬 친구들이 많아서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오늘 주제가 대학 생활이니까, 혹시 고등학교 때도 동아리 같은 거 활동하셨었나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입시라는 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입학 사정관제라 해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 세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약간 제 취미라기보단 입시에 어울리는 수학 동아리를 했었죠. 정말 재미없었어요. 수학 동아리, 뭔가 되게 저는 되게 수학을 싫어해서 되게 끔찍하게 들리는데. 수학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럼 그때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대학 입시 때문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나봐요. 공부하시는 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진 동아리랑 그리고 스트릿 댄스 동아리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네네. 대학교 입학 전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 동아리 활동은 본인이 뭐 회장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원으로서만? 구원으로서는 이제 스트릿 댄스 동아리는 이제 영상팀장으로서 영상이나 아니면 간단한 영상이나 아니면 동아리 춤 영상 같은 거 관리하는 일을 하고요. 사진 동아리는 저번 학기까지 회장을 했었습니다. 사진 동아리에서 회장도 하고, 그러면은 동아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그 동아리 부원들이랑 술자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우리 아까 대학생활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왜 대학교 가면은 술을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못 마시는 거니까, 그죠? 그렇겠죠. 마시면 안 되죠.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있다면 마시지 마세요. 그죠? 머리 나빠져요. 네, 고등학교 때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대학 생활 같은 거 하는 거니까. 예. 혹시 뭐 대학 입학 전에 본인이 기대했던 그런 대학 생활 같은 게 있었나요? 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지금은 공부를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지만, 대학교에 이제 입학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기대했던 부분?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방 사람이었는데 수원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뭐 한강을 가던가 아니면 뭐 연극을 보러 간다던가 그런 걸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수원에 위치해서 그런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수원에서 한강을 놀러 가는 건 가끔 하니까 나름 재밌더라고요. 되게 흔하지 않은 그런, 그런가요? 한강 가서. 한강 가서 맥주 하는 게 은근 낭만적이거든요. 나중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이렇게 사귀시면 꼭 한강 데이트 가세요. 정말 재밌어요. 한강 데이트?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거랑, 뭐, 지금 현재 이제 본인이 대학생으로서 뭔가 다른, 그런 부분이 따로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되게 넓게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대의 단점이 그런 거예요.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나 전공 과목이 많거든요. 하고 싶지만 할 사람이 없네요. 힘내세요. 만드세요. 어쨌든 그 공대는 들어야 될 과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원하는 공부 어떤 게 있었죠? 원하는 공부라는 게 약간 사회 심리 같은 거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오니까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이 18학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서 전공 과목이랑 졸업을 위한 핵심 교양 과목을 듣다 보면 이게 학점이 꽉 차버려서 제가 관심이 있는 다른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은 혹시 뭐 대학생활 하면서 혹시 뭐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아니면 나빴던 점 비교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특별히 좋았던 점은 저는 일단 다른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부, 대학교 이게 전체적인 관심사라면
대학생은 그렇게 1차원적으로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정치적 발언해도 되나요? 어, 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5%만 지지하는 분이니까 아니, 그분의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뭐 네. 여러 가지 저번에도 민중 총궐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사회 문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대학 생활의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는 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책임감. 네. 책임감이 아무래도 되게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대학생이면 아무래도 이제 20살 이상 돼서 네. 이제 적어도 올라온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혼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 혹시 수원에서 지금 거주를 하시는 건가? 원래 수원에서 아니요, 저는 원래 전라도 광주에 있다가 대학교가 성균관대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아, 좌파라니. 네. 그쵸. 말할 수 있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건데 말할 수 없는 거 우리나라가 잘못된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우리 오늘 주제는 대학 생활이니까 맞아요. 집중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은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죠? 네. 원래는 이제 광주 사람인데 그러면은 기숙사 생활을 고등학교 때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이번에 대학생가 올라와서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기숙사 생활도 고등학교 때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이제 들어가서 3학년 수능 전달까지 계속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 생활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도 타지에서 오셔서 이제 대학교 생활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기숙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대학생 올라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덜 하긴 하지만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호주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게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 좀 어른으로서 아까 그 지금 얘기해주신 책임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약간 기숙사 생활을 못 해보셨다 했는데 지금 대화 주제는 대학교니까 대학교 기숙사 생활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조금 뭔가 룸메이트와의 그런 되게 진한 관계는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하거나 그런 관계가 저희 학교는 그냥 한 학기 동안 거의 말 몇 마디 하고 뭐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뭐 무슨 학과세요, 몇 학번이세요, 이거 말고는 거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 특성은 그런데 뭐 다른 학교 제가 친구 중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기숙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룸메이트와 함께 어디 밥을 먹고 인증샷을 찍기 아니면 뭐 어디를 놀러 가기 그런 걸 해서 기본 점수를 채워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최명순 씨께서 룸메이트랑 진짜 친했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룸메이트 얘기 나오니까 만약에 기숙사 생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죠? 뭐 4인 1실 아니면 뭐 2인 1실 정도라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룸메이트랑 성격이 좀 다르다거나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되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그게 많이 중요하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취침 시간인 것 같아요. 취침 시간. 취침 시간이 다르면 지금 아이디는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할 텐데 지금 아마 톡방에 계신 분들은 누군지 알 텐데 코를 심하게 골아서 본인이 코를 심하게 골아가지고 지금 눈치가 보였다는 건가요? 아하.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격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룸메이트가 막 그 코를 되게 심하게 곤다거나 아니면 뭐 일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저는 기숙사 생활은 아니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저도 이제 호주에서 이제 저 혼자 있었으니까 살면서 2인 1실을 써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 룸메이트가 일을 갈았어요. 저는 일을 가는 거를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이게 소리가 굉장히 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어떻게 말로 형용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뜨드득, 그러니까 뜨드득. 일을 이런 가는데 느낌. 이 가는 게 되게 모르겠어요. 되게 좀 뽀드득거리면서 되게 좀 굉장히 좀 참기 힘든 그런. 그래서 항상 일찍 먼저 와서 잠을 드는 경우가 아니면은 먼저 이 친구가 와서 이제 일을 갈고 잠을 자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잠에 들기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총 4인, 4명이서 한 방에서 사용하는 4인 일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명은 코를 되게 많이 골고, 한 명은 이를 정말 많이 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해법을 찾다가 이제 학기 초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파해법을 찾다가 잘 때 그 공부할 때 끼시는 소음 귀마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키고 잡니다. 아, 귀마개를 끼고 잘 정도로 소리가 되게 큰가 봐요. 네네네. 와, 친구분들이. 장난 아니에요. 힘들겠다.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네요. 대학 생활에서. 지금 햇살주의님께서 빨리 성인 되고 싶다, 대학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인이 아니시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면은 지금 그럴 수 대학을 있지. 아직 안 간 우리 뭐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만약에 청취를 하고 계신다면 혹시 뭐 해주고 싶은 말 따로 있나요? 대학교라는 거에 부담을 갖지 말고 저는 내가 대학 가는 건 어디 가든 상관이 없는데 좋은 대학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만 노력하면 좋겠어요. 대학교에 오면 어쨌든 제가 다니는 학교는 좋은 학교라고 이렇게 치부받는 곳인데 정말 쓰레기 같은 애들도 있고 책임감 없는 아이들이 많은데 표현을 조금 약하게 약하게. 별로 이렇게 인성이 덜 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기 그냥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좋은 대학은 아니어도 정말 바르고 열심히 하고 자기가 맡은 거에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내가 뭔가를 그런 부분에선 약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에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고만 말씀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 생활 정말 자유롭고 즐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공대만 오지 마세요. 공대, 본인의 경험이 좀 들어간, 그죠? 공대에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게 굉장히 되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 그리고 고등학생이면 아직은 대학 생활이 어떤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우리 뭐 TV나 아니면 미디어 매체에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학 생활이 대학교를 오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 지역 말고도 되게 여러 많은 지역에서 이제 여러 이제 종류의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항상 다 자기랑은 맞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회 관계, 인간 관계 내지는 뭐 친구 관계 같은 것도 조금 신경 쓸 부분도 있고 조금 그렇다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약간의 장점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른 지역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안다는 거에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다룬다고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될지, 그리고 그쪽 사람들이 내 생각이 조금 문화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쪽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다른 그냥, 지역? 그것도 조금은 좀 모르겠어요. 타지. 타지에. 어떻게 말해야 되죠? 그냥, 맞아요. 뭐랄까. 그냥 새로운 만남, 새로운 인연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달로님께서 오픈 카톡방에서 대학 생활에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는지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대학 어떤가요? 생활에서 네. 제일 힘들었던 점은 저는 동아리를 2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동아리를 2개 했을 때 사진 동아리가 이제 제가 이번에 2015년에 들어온 아이들을 이제 국이라고 했었는데 그 기수의 장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춤 동아리에 이제 나가는 게 소홀하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춤 동아리 선배들이 되게 안 좋게 봤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제 1호 학번 중에서 내년 회장으로 거의 점쳐지는 분위기라서 그게 춤 동아리까지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춤 동아리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면서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선배들한테 되게 안 좋게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춤동아리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맡은 바는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냥 나쁘게 선배들은 제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공된 제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듣고 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저한테 나무라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생각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이 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은 생각을 제 생각처럼 생각하고 오해를 한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되게 힘들었던 점을 그 동아리 이제 관련해서 선배들과 어떤 그런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지금 그런 힘들었던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러면은 혹시 지금 아직도 뭐 현재 진행형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어떻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인지? 지금은 많이 해결됐죠. 되게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초연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날 생각하든 어떻게 날 말하든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고 자기들의 기준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당당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 눈을 그렇게 의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잘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그런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한다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혹시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목표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21살이시니까 2학년이시죠? 네네. 그러면은 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요? 근데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를 딱히 막 정확하게 잡고 있진 않고요. 네. 사실 너무 애매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음. 흔히 대입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그런 말도 있나요? 네, 대입병이라고 아. 있어요. 중2병은 자기에 대한 이런 과도기라면, 대학교 2학년 대입병은 자기 미래에 대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일단 대학교에 와서 전공을 정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다양한 일이랑. 그렇게 됐을 때, 내 미래를 고등학교 때 생각한 미래로는 이제 너무 부족한, 계획성이 부족한 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시기. 그리고 그게 사실 언제가 지나든 내 미래 계획이 정확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계획이라기보단, 계획 목표라기보단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돼 가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혹시 만약에 대학생분들도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만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입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처음 들어봤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남자 21살에 이제 2학년 정도 됐으면 사실 원래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군대를 가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뭐 다 이때 맞춰서 군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20 돼서 이제 1학기 정도 보내고 2학기 때 맞아요. 가거나 아니면 이제 2학년까지 올라와서 1학기 하고 가거나 뭐 그런 경우인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선택도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뭐 근데 사실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주변의 기대에 맞춰서 본인이 그렇게 꼭 어떠한 그런 형식대로 행동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인이 아마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죠. 지금 하는 대로만 열심히 한다면은 굳이 어떤 그런 뚜렷한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계획은 항상 수정하고 항상 생각하고 만들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걱정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얘기 같이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알찬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공부만 하고 되게 재미없는 그런 대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리 만족? 대리로 그렇게 이런 대학 생활도 있구나 이런 뭐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저희 게스트랑 대화는 이제 여기서 끝낼 건데 마지막으로 지금 청취자분들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혹시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나요?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대학생, 이제 청소년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대학 생활을 할 때 저는 가장 바라는 건 알찬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찬 사람. 그러니까, 뭐, 내 전공 지식에 대해 알차도 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알차고, 새로운 그런 경험에 대한 것도 알차게, 이렇게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경험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알차게 살아주세요. 저도 알차게 살려고 노력할게요. 네, 지금 게스트 얘기 잘 들었고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 청취자분들께서도 만약에 지금 많이 현재 대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생이 되실 아니면은 지금 대학교를 이미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옛날에 그 어떤 그런 자기 본인의 대학생활을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되게 참고하고 뭐 또는 추억할 만한 그런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게스트랑 인사하고 마지막 저희 노래 신청곡 그 요즘에 지금 새로 나온 노래죠. 그 블랙핑크의 불장난 그리고 슈퍼키즈의 바라던 바다라는 노래 두 곡 듣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사연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그 게스트분이랑 얘기를 할 때 그 군대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이제 제가 남자기도 하고 남자의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을 해서 대학교 입학을 해서 20살 2학기 때쯤 아니면은 21살 한 학기 지내고 나서 이제 흔히 이제 대학을 아니 저기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를 가면은 이제 한 1년 몇 개월이죠? 8개월인가요? 2년인가요? 뭐 이제 뭐 공군은 2년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 정도의 시간 뒤에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복학을 하게 되면 어, 몰랐던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아직은 군대에 있는 경우 아니면 뭐 늦게 간 경우나 일찍 간 경우나 친구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일찍 간 사람은 사실 친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새로 입학한 그런 느낌이 아마 들 텐데 물론 저는 복학생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릴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이 복학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군대에 다녀오고 복학생으로 첫 중간고사였습니다.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시험치고 다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답안지 작성한 것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웬걸? 빵점이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서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서 교수님께 왜 틀렸는지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교수님은 화부터 내시면서 이것도 모르나며 뭐라고 하시는데 설명을 듣고 자리로 돌아온 뒤에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교수님 수업은 수업 중에 문제풀이 발표를 10번 이상 잘하면 A 플러스 주신다고 하셨던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문제만 풀었죠. 그리고 기말 전까지 매번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발표를 최소 한 개씩은 꼭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틀리기도 하고 혼도 났지만 그렇게 발표를 계속하니까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해석학 기말을 대충 보고서는 당당히 A 플러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그 이후엔 그 교수님 수업에서 매번 발표를 했고 나중에는 세미나까지 하게 되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축제 준비로 주점을 할 때였어요. 파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재료 준비를 하는데 바쁘니까 아무래도 맨손으로 땡초를 썰었습니다.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니까 손만 닦고선 열심히 이제 파전을 붙이고 두부를 굽고 그렇게 축제 첫날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밤에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손끝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밤새 얼음물에 10손가락 다 담그고 겨우겨우 아침에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글쎄 화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추만 썰었는데 고추의 그 캡사이신 성분이 손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파전을 붙이면서 그 손끝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 성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간 거라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진짜 10손가락 끝에 화상거지를 둘둘 감고선 양손에 위생장갑을 끼고 학교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교수님이 퀴즈를 본다고 했거든요.
위생장갑을 끼고 저는 퀴즈를 보고 그날은 일찍 집으로 와버렸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긴 하루였습니다. 신청곡은 제목만 보니까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임세준의 오늘은 가지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신청곡을 해주셨는데 대학생활 에피소드를 지금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복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교수님이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전에 수업을 안 했던 교수님이라면은 정보가 아무래도 없으니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힘들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당당하게 마지막에 기말고사 때는 좋은 점수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땡초 매운 고추로 매운 고추 때문에 이제 파전 썰고 준비를 하시다가 화상을 입게 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신기하네요. 그걸 어떻게 화상이 아마 기름도 많이 묻고 그리고 되게 정신이 없었으니까 되게 힘들게 하신 것 같은데 화상도 입으시고 근데 그 화상 입은 상태에서 대단하신 게 시험을 퀴즈를 또 보러 가셔가지고 그것도 다 보시고 손에 위생장갑을 끼는 그런 희생정신까지 돋보이는데 굉장히 되게 재밌는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혹시 지금 토크방에서 듣고 제 방송 청취하고 계신 그 9분 중에서 혹시 나는 비슷한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나는 뭐 주점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내지는 대학생활 하면서 되게 조금 재밌거나 웃긴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신청곡 3곡 들려드릴 텐데 3곡 들려드리는 와중에 한번 좀 생각해보시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청곡 노래 지금 아까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어디 봅시다. 그 100 Days, 100 Nights라는 셰런 존스, 더 뎁 여기 이분들 아티스트 하나 있는 뎁 킹스네요. 네, 요분들 노래 그리고 에코 브릿지라는 가수의 가을이 아프다. 그 다음에 Taste the Feeling이라는 클럽 노래 같아요. 아비치 들어있으면은 클럽 노래 같은데 어쨌든 요 3곡 노래 듣고 올 테니까 지금 톡방에 계신 분들은 혹시 재미난 그런 대학 에피소드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저는 익명으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도 가능하시니까 페이스북 페이지 그 고강면에 잠시 너의 곁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메시지 보내기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청곡 듣고 올게요. 제가 메시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내주셨네요. 익명으로 지금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대학교 가서 처음으로 필름 끊기도록 술을 먹어봤어요. 다들 신입생 때 죽도록 먹어보지 않나요? 저는 MT 가서 술 취해서 선배들한테 반말도 하고 필름 끊긴 채 변기 끌어안고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실수해서 창피해도 대학교 초기에 그렇게 놀아보지 또 언제 그렇게 놀겠어요. 그죠? 고강민님은 대학교 때 술 먹고 필름 끊겨보신 적이 없나요? 라고 지금 사연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 재밌는 사연이죠. 그죠? 그죠? 대학교 들어가면은 술을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술을 뗄 수가 없는데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술을 많이 먹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필름 끊긴 적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끊긴 적은 그렇게 많이는 없고 기억나는 게 이제 저랑 다른 친구들이 이제 처음으로 술을 먹어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술을 먹으니까 저희가 뭘 마셨냐면 보드카를 마셨어요. 보드카를 이제 샷으로 이제 마셨는데 재밌게 놀고 보드게임도 하고 되게 놀고 하다가 이제 아까 익명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변기를 끌어안고 막 자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심지어 여자였어요. 그 친구도. 그 친구가 화장실에 가더니 안 나와요. 저희 집 그때 이제 화장실이 하나였었는데 한 3, 40분 지났는데 안 나오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문을 또 잠궈놨어요. 그래서 괜찮냐고 막 얘기를 해보는데 뭐라고 웅얼거리긴 하는데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웅얼거리긴 하는데 잘 들리지는 않고 근데 화장실이 잠겨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제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우리가 문을 부시고 들어간다고. 그때 집을 렌트해서 살고 있었는데 문을 부시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문을 문을 부셨어요. 문을 부시고 들어갔더니 이제 변기를 진짜 그 친구가 변기를 되게 막 끌어안고서는 마치 라이언 지금 끌어안고 있는 베개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변기 이렇게 끌어안고서는 그러고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기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사진 찍어놨는데 되게 웃기면서 또 안쓰럽기도 하고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같이 먹었는데 그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톡방에서 뭐 저 필름 끊기고 좋아하는데 남자친구 있는 동기 누나가 있어가지고 그 누나 없는 자리에서 왜 남자친구 있냐고 친구들한테 징징거리면서 난리치다가 엎혀서 기숙사 들어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상이네요. 진상이고 근데 사실 대학교 들어가서 술 처음 마시면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MT 같은 거 아까 간단하게 오프닝 때 얘기했었는데 MT 가서 술 처음 먹고 완전 진짜 막 꽐라가 된다 그러죠. 엄청 취한 상태가 돼서 막 이제 난리를 치고 난동치고 다음날 전혀 1도 기억 안 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한 사연 잘 들었고요. 그 두 번째 사연 지금 훈티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고강민님. 저는 26살 졸업을 앞두고 있는 훈티라고 합니다. 21살의 나이에 입학을 하고 2년 휴학에 2년 군대까지 다녀오니까 어느새 학교에선 가장 나이 많은 어려운 복학생 선배가 되어버렸네요. 같은 시기에 복학한 후배들도 몇 명 있었는데 처음에 친해지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술자리에서도 극존칭을 써서 오히려 제가 더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미뤄둔 과제 탓에 미칠 것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배 어려워하던 시절은 예전 일이고요. 요즘엔 인연아 저는 미쳐 죽어가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혹시 복학을 앞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또 복학생 선배가 너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복학생은 어린 너희가 더 무서워요. 짧은 대학생활 함께 재밌게 놀아봐요. 라고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도 복학생 사연이네요. 복학생 사연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복학생 힘들죠? 저는 복학생이었던 기억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사연을 읽어보니까 조금 되게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학생이 이제 학교를 다시 복학하는 경우에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친해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이런저런 술자리 모임들 나가봤자 이미 다 끼리끼리 그룹 다 형성되어서 놀고 있고 그런 상태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혹시 뭐 지금 듣고 계시는 복학생 청취자 분이 계신다면 본인도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연 보내주셨던 두 분 노래 아까 그 익명 사연 그분께서는 얌얌이라는 노래 틀어달라고 세븐업 원곡인 것 같아요. 그 노래 틀어달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훈티님께서는 누디맨이라는 가수의 오션뷰 노래 신청하셨어요. 노래 두 곡 듣고 마지막 사연 얘기하러 올게요. 이제 마지막 사연 하나 남아있는데요. 봅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일부러 그 사연을 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좋은 것 같아요, 사연이. 사연이 되게 좋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장욱이라고 아이디 해주신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5살 장욱입니다. 처음으로 사연을 남겨봐요. 대학 가기 전 저는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보다는 아이돌 가수, 소녀시대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땡땡이 여러 번 치고 소녀시대 보려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보니까 공부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런 어떤 욕심이 생긴 게. 흔히 말하는 학과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언제나 성적, 그리고 장학금, 주변에 수많은 친구들은 제 대학 시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제가 점점 바뀌어가더라고요.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에 편입에 성공했다는 동기의 말, 취업에 성공했다는 친구의 말에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제가 어떻게 저기를 운이 좋네? 백이지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비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나도 초라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나보다 못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높아져왔지만 제가 갖지 못한 것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타난다면 그 자존감은 순식간에 좌절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때 특히 저를 괴롭혔어요. 자존감의 문제가 아닌 열등감으로 가득 찬 저의 큰 문제점은 남과의 비교 속에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의 대학 생활은 내가 너보단 나아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렇게 성적표 위에 써진 4.5 학점 그리고 A+, 주변에서 저를 우러러보는 타인의 시선이 제게는 어느 순간 상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상장이 무엇보다 끔찍한 이유는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끼는 순간 자책감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항공사 면접을 여러 차례 낙방해보기도 하고 떨어진 저를 보면서 누구보다 잔인한 말을 퍼부었던 건 다름 아닌 저의 대학 생활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약 누군가가 저처럼 만사 제쳐두고 눈앞에 놓인 성적만 앞쫓아가려는 대학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상장이 아닌 성장을 할 수 있는 대학 생활을 하라고. 신청곡은 저의 영원한 아이돌 대한민국 대표 넘버원 걸그룹 소녀시대의 라이언 하트 그리고 리더 태연의 신곡 1111을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항공사 관계자분이 계신다면 저 좀 꼭 채용해 주소서. 저 진짜 열심히 잘할 자신 있어요. 라고 장욱님께서 되게 의미 있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항공과 면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상장이 아닌 성장을 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하라고 지금 미래 대학생 아니면 뭐 현재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타인의 시선에 자기를 맞추게 되면은 그 틀이 생겨버리고 그 틀에 자기를 맞추게 되거나 맞추지 않게 되면은 거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되게 자존감이 깎이는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근데 저도 보면은 주위에 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러한 질문을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 비교를 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남보다 조금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을 깎아내리는 나는 남보다 못났어. 나는 남보다 못한 존재니까 못할 거고 미래에 어떠한 그런 능력이나 어떠한 이런 것도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은근히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말, 본인 속에 있는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본인한테 직접 물어보고 본인이 그 해답을 찾았으면 한다고 얘기를 가끔씩 해주곤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대학 생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미래라는 거를 제가 아까 게스트 분한테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 대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을 가지기 위한 그런 중간 단계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옛날에 원래 대학이 설립된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업, 이제 학구적인 그런 목표로 설립이 되었겠지만 현재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거는 학업보다는 아무래도
직장이라든지 미래의 본인의 이제 사회생활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중간 단계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찌되었던 이거는 대학생활 하면서도 그리고 대학생활 졸업한 이후에서도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본인을 남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욱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전에는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아도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인과 남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상대방을 본인이랑 비교를 해서 이게 본인이 나쁘게 되면은 난 이 사람보다 못한 거고 잘하게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잘하는 거는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즉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건강한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회라는 거는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본인 혼자 산다면 그거는 저는 불가능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를 한다는 것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비교를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일을 책임감 맡아서 잘 하되 그렇다고 본인이 조금 남들보다 뒤처진다거나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자신감이 깎여 나간다거나 그렇게까지 본인을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 하는 거 묵묵히 남이 알아주던 말던 간에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쭉 그렇게 앞길을 나아가면 잘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항공사 면접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면접 취업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기회라는 게 되게 웃긴 거거든요.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장욱님께서 빠르게 면접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욱님이 신청해주신 소녀시대 노래 라이언 하트 그리고 태연의 1111 신곡이죠. 노래 듣고 마지막 클로징 하러 다시 올게요. 오늘 이렇게 대학생 게스트도 모시고 대학 생활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공감을 했는지 궁금해요. 혹시나 내가 체험을 못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간접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대학 생활은 이러이러했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아무래도 저는 제가 했던 대학 생활이랑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들었던 사연에서의 대학 생활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그럼 행복하신가요? 오늘부터 그 클로징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귀를 찾아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행복 얘기를 했는데 행복이라는 게 심리학자들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결정하는 질문이 두 가지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복의 열쇠라고 해요. 그 대답이. 대학 생활이 바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그런 대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여러분만의 대학 생활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마지막으로 타임의 꽃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고강맨의 잠시 너의 곁에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웠고요. 다음 주 일요일 8시에 만나요. 안녕.